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김유미입니다. 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가 개발계획 발표 기대감에 이번 주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용산구와 영등포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26% 그리고 0.23% 올랐는데요. 감정원 관계자는 용산구는 마스터 플랜 발표 기대감으로 또 영등포구는 여의도 통합 개발 계획 기대감으로 아파트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용산구와 영등포구의 아파트값 상승 덕분에 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이 0.1%에서 0.11%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호재가 있는 곳이죠.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매물과 또 동대문구 희경동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부동산 매물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채널 고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궁금증 또 고민 있으시잖아요. 언제든지 저희 연락 주시면 전문가가 다 상담해 드리니까요. 연락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도 열어놨습니다.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전망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물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부동산의 핫 이슈 살펴볼 시간인데요. 우리 한선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연일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호재 때문에 이렇게 용산이라든가 여의도라는 게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용산하고 여의도만 오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내 경제TV 나와서 용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게 이렇게 평가를 했었고요. 또는 이제는 강북시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강북시대. 강남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강남보다 강북이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강북에 계신 분이든 제가 TV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지역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애원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을 너무 잘한다. 예, 이렇게 딱 쪽집기처럼 마치냐. 무당은 아니거든요. 공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서울은 앞으로 더 오릅니다. 자, 우리는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용산하고 여의도가 선도를 하는 건데, 용산과 여의도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전체적으로 오르는데, 그 중에서도 계란에 보면 노른자가 있죠. 그 노른자가 서울이에요. 이 서울이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오르는 이유고 떨어질 거 생각하시고 만약에 주택을 구입을 안 하셨거나 또는 부동산 투자를 안 하셨다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쪽박 찬다. 자, 지금부터 그 이유 왜 가격이 오르는지 엄청난 청기누설 오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청기누설입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요 투자하셔야 돼요. 왜 투자해야 되냐?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요, 내 뉴스통신에 매주 월요일날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제 칼럼 많이 보시면요, 큰 부자 되실 거예요. 근데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건요, 절대 부자 될 수 없어요. 떨어지는 감, 떨어질 때까지 누워서 있으면요, 떨어질 겁니다. 분명은요. 썩어서요. 떨어지는데 잘못 만지면요, 입에 맞아요. 입이 부러집니다. 가서 따셔야죠. 이거 쓰면요, 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따는 겁니다. 따는 사람만 부자가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 화면을 좀 보시면 오늘 제목은 왜 서울이 오르냐. 이 제목이 다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투자 종전 선언 전에, 전자가 앞전자죠? 전에 투자하라. 종전 선언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분이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종전선언은요, 엄청난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 자, 지금 저희가 휴전이죠. 휴전입니다. 우리 김혜미 아나운서님 지금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네. 예. 연평도 뭐, 해전도 있고요. 또, 연평, 포격사도 있고요.
수시로 죽었어요. 한마디로요. 우리 젊은 군인들이 저도 저희 애가 군대 갔다가 이제 해병대 있다가 이제 제대를 했는데 섬에 근무했었어요. 예, 교동도라는 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언제 이 포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 1차, 2차를 했잖아요. 네. 포탄 날라올 걱정은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 때는 언제든지, 지금도 휴전이에요. 종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서울에 뭐가 떨어질 수 있다? 포탄. 포탄이 떨어질 수 있어요. 6.3필 때 그냥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서울에 뭘 떨어졌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여기다 핵을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서울에 불바다 이야기를 수시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휴전이에요. 휴전은 뭐냐면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국제적으로 전쟁을 또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휴전을 끝내고 뭘 한다? 영원한 평화 정착, 영원한 전쟁을 종식시키는 종전선언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남북은 합의를 했어요. 남과 북은 합의를 했다고요. 종전에 합의를 했어. 종전을. 네. 야, 너도 싸우고 나도 안 싸우겠다. 야, 우리 평화로 이제 가자. 자, 그런데 합의 안 하신 분이 딱 한 명 있죠. 예, 저희가 우리나라가 작전권이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예, 미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작전권이. 근데 이 미국,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 종전선언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종전선언을 안 할까? 제가 한번 꼼꼼히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 학자로. 그 내용을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 자, 남북 정상회담이요. 1차, 2차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도 모두 마쳤다. 자, 우리 정부는요, 10월까지 종전선언을 목표로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10월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정해졌네요. 정부에서 10월까지 종전선언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전에 투자하려면 언제까지 투자해야 됩니까? 예, 10월 전이니까, 10월 달이니까 9월까지는 투자를 해야죠. 9월 말까지는요. 자, 왜 9월 말까지 투자를 해야 되냐 볼게요. 자,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종전선언 시기로 오는입니다. 9월 유엔 총회가 유력하게 떠오르면서 이를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다. 이토록 종전선언을 바라는가? 종전선언을 왜 바랍니까? 도대체 왜요? 예, 지금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을 평화선언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북한과 한국 모두가 원하는 것이다. 북한도 원하고 한국도 원하네요. 자, 6.25 동란 이후 한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이거 남북 통일됐어요, 지금? 남북 통일 안 됐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북한이 미국을 설득을 해요,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저는요, 6.25 동란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한다? 전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제 머리 틀으려고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가요. 지금 굉장히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면 종전선언에 목숨을 걸고 있는 입장은 우리보다 북한일 것이다. 왜 종전선언을 지금 북한이 더 애타게 지금 원하냐 이거죠. 자, 북한이 이토록 종전선언에 애를 태울까? 그러한 이유는요, 이미 나왔죠.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 북한이요, 잘 알고 있어요. 여기에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당사자로 그 피해는 엄청날 것이다. 북한과 한국이 전쟁 나면요, 우리도 피해가 엄청났죠. 북한 정권은 무너지겠지만, 그런 겁니다. 자, 종전선언에 대한 중심 인물이 지금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한국과 북한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만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 상징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큰 의미를 하죠. 자, 그 의미하는 걸 볼게요. 전 부동산 학자입니다. 자, 부동산 학자의 입장으로 이 종전선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학자의 시각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가치를 논한다면 그 가치는 엄청나다. 어떻게 해서 엄청난지 한번 보시면 압니다. 예, 쉽게 설명한다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대한민국 땅이요. 현재 대한민국 땅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1종 전용 지역이면 2층 또는 3층밖에 못 져요. 딱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일반 대한민국 땅 모두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자, 바뀌는 겁니다.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몇 층까지 줄 수 있다? 40층까지. 뭐 30층까지도 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3층이 40층이 된다면 몇 배입니까? 몇 배요? 10배? 10배 더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 전쟁 때문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어요. 하늘은 무한한 데인데, 그리고 5,000년 역사가 흘러도 달랑 133층인가요? 예, 잠시 100층 건물이 하나 나왔잖아요. 달랑. 그죠? 달랑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 자랑할 필요 없어요. 왜? 전쟁 중이니까. 자, 이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는 100층 건물이 10,000개, 1000개, 억개 막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이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미국 부동산 개발왕 누구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러면 빨리 종전선언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미국 입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종전선언하고 그때 땅을 산다? 그 땅의 가치는 지금 폭등했는데? 아니죠. 종전선언을 최대한 미룰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 자, 한번 볼게요. 만약 필자가 부동산 개발업자라면 지금 대한민국 수도권에 엄청난 자금을 동원하여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러 다니느라 시간이 없을 것이다. 지금 저도 방송 나올 시간 없어요. 지금 토지, 그 다음 건물 사러라고 열심히 돌아다니냐고. 방송 나올 필요 없어요. 이거 사놓으면요, 5년 내에 폭등해버려요. 아니, 종전선언하면요, 10월부터 폭등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부동산 투자는 왜 하는가? 바로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겁니다. 과거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미래가치가 없다면 미래가치가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이다. 바로 투자이죠. 자, 대기업을 보면 절대 농지를 공장 농지 또는 기숙사 등으로 토지 형질을 변경함으로 공장을 건립하지 않고도 엄청난 가치를 창출한다. 어딜까요? 이런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님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한 데가 있어요. 평 뭔데? 평. 예, 예. 평택이 그렇게 됐잖아요. 평택이 누가 사였죠? 예. S사죠, S사. 그분들 공장 안 해도, 반도체 공장 안 해도요,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벌었어요, 벌써요. 왜 그러면 제가 대기업 30년 다니면서 부동산 투자 담당 팀장 했잖아요. 왜 대기업이 땅 사가지고 절대공지 사서 거기서 공장 짓는다고 하냐고요. 10,000원짜리 사가지고요, 공장 지으면 얼마짜리 됩니까? 10,000원짜리가? 100만원 돼요, 100만원. 그럼 공장 질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공장은 조금 짓고, 체육관, 예, 그 다음에 뭐 축구장도 한 3개 있어요. 예, 직원들 복리후생으로. 또 농구장도 한 10개 있고. 땅을 더 왕창 확보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 10분의 1만 조그만 공장 짓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 안 짓고 생산 안 돌려도 이미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형질이 변경된 겁니다. 형질이. 자, 3층을 줄 수 있는 땅에서 100층을 줄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된다면 그 가치는 몇 배로 오른 겁니까? 100배가 오른 거죠. 바로 그거예요. 평화, 예, 종전선언과 휴전은요, 그 차이인 거예요. 자, 지금은 방공망 때문에 건물을 높이 못 져요. 근데 이 방공망이 사라지는 건데요. 종전선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무제한이 되면 그 가치는 엄청나죠. 자, 볼게요.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자, 강남역 주변에 제가 20년 전에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지상 20층, 지하 7층에 건물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빌딩에 대해서 선매입 조건으로 760억에 매입했어요. 제가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근데 건물이 준공되는 20년이 흐른 지금은 현재 가치로 약 얼마? 4,700억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760억 투자해서 생산 설비 돌려서 해가지고 4,700억 벌으려면요, 못 벌었을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몇 배 떼서 5배 떼어버렸잖아요. 760억이 4,700억이니까.
만약에 제가 샀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살겠죠. 근데 이게 회사 이름을 산 거예요. 자, 4,700억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이는 우선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이 기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킨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결정적 상승 이유는 바로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향 조정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 용적률과 건폐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용적률 뭐냐? 건물의 전체 연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건폐율 그 땅에 질 수 있는 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상당히 깁니다. 이거는 빼고요. 어떻든 3층짜리를 40층으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40층. 자, 기존은 20층짜리 졌죠? 이 건물을 보시면 40층에서 50층까지 질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20층짜리가 면적이 몇 배로 늘어난다? 2배로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땅의 가치가 더 폭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돼 있죠? 예. 군의 조례로 정한 겁니다. 자,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경우는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 제가 얘기했죠, 이전에. 상봉터미널역, 그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은 예의사항인 거예요. 더 높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3층짜리를 60층, 70층으로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사례를 아까 말씀드렸죠. 즉 20년 전에 일반 상업지역에 맞게끔 신축한 건물 20층이 용도지역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므로 20층에서 40층으로 가치가 상승한 것이다. 이런 가치의 상승은 정전, 자, 휴전에서 종전으로 변경된다면 분명 대공, 방어, 협조 구역이 사라지므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을 팔 때인가 아니면 더 투자할 때인가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네, 한상만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부동산 이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가 준비한 특급 매물 만나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 만나보기 전에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또 방송 매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02-6344-755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70-445-010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정보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매물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 20제곱미터, 전용 면적 50.5제곱미터입니다. 1998년 5월에 준공됐고요. 방 2개, 거실 하나, 욕실 하나, 고급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15층 중 1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보겠습니다. 매매가 5억 원입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 3억 원이고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 2억 원입니다. 이어서 월세 시 보증금 3천에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대출이 2억 원까지 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인데요. 대표님 먼저 입지 여건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입지 여건 지도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바로 그랜드 하얏트 호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 밑에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에 바로 그 옆에가 용산 민족공원이죠. 자, 용산 민족공원 옆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한남동 지역에 지금 보면 보강동, 한남동, 동묘동 해가지고 우리가 한남 뉴타운 말이 있죠.
뉴타운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으로 만약에 이주를 한다면 또 이주 수요가 상당히 발생됨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여기에 신분당선 또 지나가죠. 여기에 삼성선이라고요. 삼성선입니다. 또 지나가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상당히 교통의 효제가 또 있고요. 자, 용산 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또 종전선이 된다면 땅값, 집값 많이 올라가겠죠. 바로 그래서 선점하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추후에 이 교통 호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입니다. 이어서 이 매물을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이유, 이 투자 포인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자, 높은 미래 가치가 있고요.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태원 관광특구 지역 및 외국인이 현재 선세로 월세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추후 재개발 가능도 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 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 10년 이내에 재개발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점이 중요하다. 향후 개발 가치에 좀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한남 뉴타운 이주 수요 12,000세대가 이주 시 주택 가격이 본 주변 지역이 폭등이 예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매물들 어떤 장점들 가지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아파트예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단점이 하나 있죠. 또 나홀로 아파트예요. 자, 나홀로 아파트 사서 안 오른다 이런 분도 있는데 이 지역은 용산입니다. 자, 나홀로 아파트라도 용산에 우리가 얘기하는 발을 좀 잠그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함께 살펴본 한남동 아파트 매물의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격 분석을 좀 해보면요. 현재 매매 금액 5억이고요. 전세는 3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억, 실투자금 2억이고요. 자, 월세로 보면 보증금 3천에 월세 200만 원, 대출은 2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동대문 휘경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 매물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면적은 대지 면적 19제곱미터, 건물 면적 56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와 거실 하나, 욕실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가 2억 6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전세가 2천만 원이고요. 대출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요. 그에 따른 실투자액 1억 9천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이 동대문 휘경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입지 여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입지는 제가 그래프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1호선 외대역 근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본 지역은 이문 뉴타운, 이문 휘경 뉴타운이고요. 또 그 외에는 장인 뉴타운이에요. 또 외대, 경희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과학기술대, 카이스트라 하죠. 또 삼육보건대, 한예종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까지 해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 주변에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요? 예, 요즘 철도, 지하철 호재 상당히 많은데 이 지역이 바로 철도 호재가 있는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 지역은 세계 자연유산으로 선포된 조선 왕릉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왕릉이 있다면 명당 중에 명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휘경 뉴타운 40세대의 규모로 지금 조성 계획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물의 투자 포인트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포인트는요. 8월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다음 달이 8월이죠.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2019년 2월 정도에 착공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저분 추가 분담금으로 우수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분양 한 1000세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요. 지사 브랜드, 지사. 예, 단기간 투자 가능할 수 있고요. 5000세대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 건립이요. 시세 차익은 한 5억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8월부터 이주가 시작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신축 아파트는요. 진도 7 이상의 내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뉴타운 지역은 사업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사업 추진 단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처분 인가는 벌써 났고요. 벌써 2주가 시작됩니다. 2주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니까 2주하고 바로 끝나면 12월 정도에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1, 2월에 철거하면서 내년 3월 정도에 일반 분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함께 살펴본 동대문 휘경 다세대 주택 매물 가격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는 아파트 입주권이고요. 23평형을 확정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천이 나왔고요. 현재 전세 2천 들어가 있고요. 대출은 5천 정도가 가능하니 실투자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네, 오늘 살펴보신 두 가지 매물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매물입니다. 6호선 이태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 20제곱미터, 전용 면적 50.55제곱미터입니다. 네, 다음으로 가격입니다. 매매가 5억 원입니다. 네, 두 번째 매물이죠. 동대문 휘경 뉴타운 다세대 주택 아파트 입주권입니다. 1호선 외대암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고요. 대지 면적 19제곱미터, 건물 56제곱미터입니다. 네, 이어서 가격입니다. 매매가 2억 6천만 원입니다. 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에서는 전화와 문자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9번 그리고 또 문자 번호 070-44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의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